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공유되곤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종종 실화라고 주장되며 때로는 사람들을 오싹하게 만들곤 합니다. 아래 이야기는 순전히 창작이며 한국의 인터넷 공간에서 볼 수 있는 공포 설화를 바탕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나는 서울의 한 낡은 고시원에서 몇 달째 생활하고 있었다. 고시원의 방은 협소하고 창문을 열어도 맞은편 건물의 벽면만 보였다. 낮에는 학교와 아르바이트로 바빴고 밤이면 지친 몸을 이끌고 고시원으로 돌아와 잠드는 생활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짐이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것 같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이라 여겼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들이 잦아졌다. 밤마다 문틈으로 찬바람이 불어오는데 문은 닫혀 있었다. 그리고 매일 새벽 3시가 되면 어김없이 누군가 방 밖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거기 있잖아. 그 소리는 너무도 선명하게 들렸다. 처음엔 착각이라 여겼지만 점점 그 소리에 익숙해졌다. 두려움보다는 누군가 장난을 치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소리가 반복될수록 나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나른 방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방문 앞에서 누군가가 우두둑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소름이 돋았다. 문을 열고 나가보았지만 어둑한 복도엔 아무도 없었다. 가끔씩 다른 방에서 학생들이 오가기도 했지만 그들의 발소리와는 달랐다. 복도로 나갔을 때의 발소리는 무겁고 그윽한 느낌이었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지만 누구도 진지하게 믿어주지 않았다. 고시원에 귀신이라도 사는 거야 라며 웃어넘겼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나는 방에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혹시나 하는 기대와 불안을 안고 녹화를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뒤 학교에서 돌아온 나는 카메라 녹화를 확인했다. 초조한 마음을 애써달래며 영상을 재생했다. 아무 일도 없던 초반 부분을 지나 새벽 3시가 되었을 때 카메라에 이상한 그림자가 포착되었다. 문틈 사이로 어렴풋이 사람의 형상이 보였고 문 너머로 어두운 그림자가 천천히 스멀거리며 움직였다. 영상을 보는 순간 내 손에 식은땀이 흘렀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그 순간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무도 올 사람이 없을 시간이었다. 나는 조심스레 방문을 열었다. 그러나 복도엔 아무도 없었다. 오직 죽은 듯한 정적만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밤마다 불안한 잠을 설치게 되었다. 어느 날은 꿈속에서 고시원의 그 좁고 어두운 복도를 걷고 있었다. 복도 끝엔 오래된 거울 하나가 있었고 나는 꿈에서조차 그 속을 들여다보는 것이 두려웠다. 꿈속에서 거울 쪽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 속에서 누군가 나를 응시하는 시선이 느껴졌다. 결국 나는 견디지 못하고 고시원을 옮기기로 결정했다. 방에 짐을 정리하며 마주한 마지막 밤, 이상하게도 그 밤은 조용했다. 새벽 3시가 되어도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다만 방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방 안을 돌아보았을 때 창문에 비친 내 모습 뒤로 흐릿한 형체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나는 서둘러 짐을 옮겼고 이후로는 그 고시원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그러나 가끔씩은 그때 느꼈던 섬뜩한 느낌이 되살아나곤 했다. 아마도 그곳에는 정말로 무언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지금도 그 방에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며 식은땀이 흐른다. 그 고시원을 떠나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곳에 남겨둔 것은 나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아마 그곳에서 들은 속삭임은 나 자신이 만들어낸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진실은 끝내 알 수 없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서울 근교의 작은 시골 마을에 위치한 한 폐가를 탐험하러 갔다. 이곳은 오래전부터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자자한 곳이었다. 우리는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와 호기심이 많은 K, 그리고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J와 함께 팀을 이뤘다. 그곳에는 몇 년 전 마을에서 사라진 한 가족이 마지막으로 살던 집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 사건 이후로 그 집은 버려졌다고 했다. 밤 11시가 넘어가는 시각, 우리는 헤드랜턴과 손전등을 챙겨 들고 폐가로 향했다. 초여름이라 해도 밤은 꽤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짙은 어둠 속에서 벌레 소리와 간간이 부는 바람 소리만이 귀를 때렸다. 우리 모두 약간의 긴장감과 짜릿한 흥분감을 느끼며 목적지에 도착했다. 폐가에 도착했을 때 그 집은 생각보다 훨씬 더 음침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덩굴이 집 전체를 감싸고 있었고 창문은 깨져 있었으며 문짝은 거의 떨어져 나갈 것처럼 삐걱거렸다. 우리는 잠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여기에 들어갈 것인지 고민했지만 결국 K가 앞장서면서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다. 집 안은 먼지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오랫동안 아무도 살지 않은 흔적이 역력했다. 우리는 거실로 보이는 곳을 지나 부엌으로 향했다. 그때 제이가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하고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제이의 카메라 플래시가 집안 구석구석을 비출 때마다 우리는 깜짝깜짝 놀랐다. 순간 부엌 한편에서 갑자기 찬바람이 불어와 모두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K는 우리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때였다. 누군가의 발소리가 2층에서 들려왔다. 우리 모두 동결된 듯 멈춰섰다. 제이는 그 소리를 녹음해야 한다고 하고는 재빨리 음성 녹음기를 켰다. 우리는 서로의 눈치를 보다가 조심스럽게 2층으로 올라가 보기로 했다.
계단은 삐걱거렸고 걸을 때마다 마치 집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2층에 오르니 복도 끝에 작은 방이 하나 있었고 그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그 방으로 다가갔다. 문을 밀어 열었을 때 방 안에는 낡은 가구와 종이 조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방 안의 분위기는 설명할 수 없는 불쾌함과 무거움이 있었다. 그때 이가 벽에 붙어있는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다소 익숙한 얼굴들이 있었는데 그건 몇 년 전 신문에서 봤던 그 사라진 가족이었다. 하지만 그 사진 한쪽 모서리에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검은 실루엣이 서 있었다. 우리 모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K는 어서 집을 나가자고 했지만 제이는 조금 더 사진을 찍고 싶다고 했다. 순간 불길한 기운이 감돌면서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갑자기 방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우리는 순간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고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며 방 안을 비추었다. 그 불빛 속에서 우리는 굴뚝처럼 방 안 구석진 곳에 선 검은 형체를 보았다. 그것은 그저 그림자만이 아니라 무언가 살아있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제이가 사진을 찍으려고 셔터를 누르는 순간 제이의 카메라가 갑자기 꺼져 버리고 말았다. 이는 더는 머물 수 없다고 말하며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우리 모두 패닉 상태에 빠져서 어떻게든 나가야 한다고 소리쳤다. 마침내 K가 힘을 주어 문을 열 때 그 존재는 서서히 우리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2층을 뛰쳐나와 계단을 급히 내려갔고 비틀대면서도 어찌어찌 집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집을 나서자마자 마치 악몽에서 깨어난 것처럼 공기가 가벼워졌고 그 순간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외쳤다.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그날 밤 이후 우리는 그곳을 다시는 찾지 않았다. 제이는 찍은 사진 중 몇 장이 이상하게 흐려졌다고 말했고 녹음된 파일에서도 이상한 잡음과 함께 사람의 목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고 했다.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그 실루엣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대학 친구들과 함께 여름방학을 맞아 산골의 작은 마을로 여행을 갔다. 그곳은 외부와 단절된 느낌을 줄 만큼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마을은 인터넷도 잘 되지 않았고 편의시설도 적었지만 오히려 우리는 자연 속에서 잊지 못할 시간을 보내길 기대했다. 도착한 첫날 밤 우리는 민박집 주인에게 이 마을의 전설에 대해 들었다. 이곳은 수십 년 전부터 정체 모를 존재가 출몰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주인은 우리의 흥미를 끌기 위해 말을 덧붙였다. 절대 밤에 혼자 돌아다니지 마세요. 특히 숲속 길로는. 우리는 처음에는 웃어 넘겼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을 겪었다. 그날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끝이 안 보이는 어두운 숲속 길을 헤매고 있는 꿈이었다. 길을 걷다 문득 등 뒤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렸다. 돌아가.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꿈이란 걸 알고 안심했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날 때까지도 그 속삭임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친구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고 그들 중 한 명인 지원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자신의 꿈 이야기를 공유했다. 지원 역시 나와 비슷한 꿈을 꾸었다며 같은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기묘한 일치였다. 우리는 긴장이 가득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호기심이 커진 우리는 그날 저녁 숲속으로 이어지는 길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장난기가 발동한 친구들이 먼저 길로 들어섰다. 우리는 서로 웃고 떠들며 길을 따라갔다. 휴대전화 불빛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우리는 차츰 조용해졌다. 나무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바람이 아니었다. 낮은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돌아가. 우리는 모두 멈춰섰다. 이번엔 더 이상 장난이 아니었다. 모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순간 등 뒤에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나며 누군가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우리는 달리기 시작했다. 그 길은 끝이 없을 것만 같았다. 점점 가까워지는 발소리에 공포가 우리를 집어삼켰다. 다행히도 우리는 무사히 마을로 돌아왔다. 민박집에 도착했을 때 주인은 우리가 숲속으로 갔다는 사실을 알고 놀란 눈치였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이 본 게 마을의 수호자일지 모릅니다. 그 존재는 이 마을의 비밀을 지키고 있죠. 그날 밤 우리는 두려움 속에 잠이 들었다. 다시는 그 숲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우리가 본 것과 들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으나 분명한 건 그 마을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었다. 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 꿈과 목소리는 오랫동안 내 머릿속에 남아 나를 괴롭혔다. 그리고 얼마 후 신문에서 그 마을이 개발될 예정이라는 기사를 보았다. 어쩌면 그 비밀스러운 수호자의 경고는 마을의 파괴를 막기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그것은 그해 여름 그 마을에 두고 온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다.